우리 몸이 물질로만 돼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빛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근원이거든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구나. 사람들은 보통 이제 보이는 것만 이렇게 진실이라고 믿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이제 에너지 세계에서는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에너지들이 정말 있나요? 지금도 선생님 주변에서 너무나 밝은 빛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전자를 이해하고 양자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저도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그 생명의 활동이구나. 그래서 입자들이 생명의 활동에 맞춰서 박동하듯이 그 생명의 리듬을 타고 전자라든가 밀입자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또 다시 들어갔다를 반복하는 어떤 그 사이클들을, 주파수들, 그 율동, 파동들을 민감한 사람은 그걸 칼라로 감지하고 그거를 느끼고 뭔가 이 생명 에너지가 아주 하나다, 밝다, 또는 여기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어떤 파동들은 조금 어둡고 좀 뭔가 모르지만 낮다, 어둡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구나. 너무나 과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를 너무 멀리 보시고 자꾸 신비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코로나 방전을 일부러 시켜서 강한 전압을 걸고 특수한 장치로 측정한 거예요. 버섯인데요. 하나는 뭔지 모르게 막 빛이 막 뿜뿜뿜 뿜어지고 있죠. 이게 자연산 유기농 버섯이고 아주 험난한 환경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노력해온 그런 힘찬 버섯이고, 한쪽은 인공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별로 강인하지 않고 이런 버섯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버섯들을 성분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물질 차원에서 이 두 개의 버섯을 고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분표에서도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영양학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비슷한데 그냥 비슷한 버섯인데, 아까 정보장, 오라장은 뭐라 그랬어요? 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고라 그랬죠. 저장 장소. 그러다 보니까 비바람, 폭풍우, 천둥, 번개, 그 이슬, 찬 기운, 태양의 뜨거운 기운, 땅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들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버섯을 먹게 되면 그 버섯 속에 있는 생명의 에너지와 동시에 그 버섯이 생존하기 위해서 겪었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적게 먹더라도 기운이 좋은 것들을 좀 섭취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이런 차이가 뭐 재배하는 농부의 마음이라든가 요리하는 사람의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음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재배할 때의 마음과 당연히 그 마음이 이 정보장에는 남아있거든요. 또한 요리할 때도 역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요리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에너지장을 갖고 있어도 분노의 손길로 또는 미움의 손길로 아니면 좋지 않은 에너지의 손길로 그 식재료를 만지는 순간 그 식재료의 에너지장은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에너지장을 오라를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해 주는 곳이 이 오라 얘기예요. 저는 오라 에너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돕기 위해서 반드시 얘기하는 게 세포거든요. 바로 세포의 원활한 통신이 잘 됐을 때와 못 됐을 때가 오라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세포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세포들이 건강하게 활동할 때는 보시면 새로운 딸 세포를 만들면서 분열을 하면서 굉장히 밝은 황금색을 뿜어내죠. 빛을 네. 뿜어내고 강력한 빛의 방출에 의해서 이 속에 독소나 불순물이나 노폐물들이 남아있지 못하고 이 안과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을 다 보면 굉장히 맑고 깨끗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세포를 보니 참 경건해지지 않나요? 와. 자, 저는 힘이 빠졌을 때, 좀 지쳤을 때 이 사진을 보면 저절로 막 힘이 나요. 내 세포들아. 네, 60조 세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힘을 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지금 이 세포의 모습은 참 슬프게도 이제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세포인데요. 노화된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안과 밖에 독소들이 까맣게 많죠. 굉장히 많죠. 세포가 어떻게 보면 생명전기 공장 같은 거예요. 생명전기를 만드는 60조의 공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건강하지 못한 세포가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육체를 바라보는 거울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상태 역시 모든 시작은 대부분 현대인들의 모든 병들이 마음에서 이제 균형을 잃어버릴 때 우리 그 회복 능력이 사라지니까 약해지니까 마음은 참 중요한데요.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데 마음과 몸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호르몬. 그 호르몬이 바뀌면 세포에 즉각적으로 또 세포 운동이 바뀌어요. 세포의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호르몬의 물질에 변화가 생기고 그 분노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이 즉각적으로 세포에 전달되면 세포에서 생명의 전자장의 어떤 방출이 바뀌면서 오라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한번 실험을 했었어요. 숲을 뛰어놀고 숲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촬영을 해보니까 이렇게 오라의 에너지가 긴장과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것들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눈에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네요. 네. 그동안 좀 이렇게 육안으로든 뭔가 이런 도구들이든 이런 걸 써서 이렇게 사람들의 오라를 이렇게 많이 봐오셨잖아요. 네. 예. 그런 경험들 좀 말씀해 주시면. 오라를 보면 좀 도움이 필요한 오라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어서 마음도 안타깝고 그분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묻게 되더라고요. 의식주, 생활습관, 평소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생활습관 같은 것까지 묻게 되는 게 오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많은 화학적인 것들, 공해 물질들 너무나 많이 지금 사람들이 소비하고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그대로 사람들이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다고 저는 오라 에너지를 연구하면서 느끼고 있어요. 네. 너무 많은 중금속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 인체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것들이 화학 독소하고 엉겨가지고 샴푸, 린스, 염색제, 파마먼트, 각종 화학 제품들, 화장품 그것들이 전부 다 그 중금속하고 합쳐져서 우리 세포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세포 자체가 많이 망가지고 세포 속에 뭐가 있다 그랬죠 제가? 유전자. 네. 세포 속에 정보가 저장돼서 유전자 속에 다 담겨 있어서 그 유전 정보가 만들어내는 오라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오라장의 기본 베이스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의 빛, 생명의 에너지가 엄청나게 지금 약해졌어요. 전반적으로. 네. 그래서 오라들이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시작했을 때 오라 에너지보다 지금 20년 정도 지난 이 시간의 에너지들이 훨씬 더 건강하지 못해요. 아이고. 많이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거를 생명의 룩스, 빛으로 치면 빛의 그 룩스가 약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환경 호르몬 물질
이 인스턴트 식품 전부 다 포함해서 유해한 물질들을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에너지 차원에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고 싶고요. 아이들을 키워내는 곳이 양수잖아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양수였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우리가 양수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모두가 양수를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장소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적십자에서 양수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지금 이 보여드린 자료처럼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건 눈에 보이는 물질, 그 다음에 편리 위주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석유화학 제품, 네. 피부와 관련된 그런 미용 제품들, 이런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가지고 세탁세제, 있는 여러 가지 독소를, 주방세제. 네, 독소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독소를 견뎌내고 나쁜 균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재생 기능과 면역 기능이 너무 필요한데 또 불구하고 어머니들이나 이 부모들이 이 재생 기능을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파괴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재생 기능이 파괴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유 없이 아토피나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과잉 행동,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해졌구나, 성장이 애들이 너무나 잘 되고 키도 크고 서구화되고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는 빛인데 아주 약해서 룩스가 컴컴한 룩스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빛들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오라 에너지를 측정해 보면서 점점점 느껴요. 아이들의 빛을 좀 더 밝게 네. 했으면 좋겠네요. 미래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정말 진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에너지는 곧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빛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근원이거든요. 예. 어떻게 이 빛이 이렇게 컴컴하고 침침해져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돼서 저는 이 오라 에너지를 가지고 건강한 오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좋은 먹거리를 선택하고 또 먹는 데 있어서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내 생명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유기농 농법으로 가는 게 좋은데 그거는 우리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유기농 농법을 한다는 거는 지구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유기농 재배를 할 때 농약이라든가 화학 성분을 좀 더 덜 쓰게 되니까 그거는 우리 지구의 땅, 환경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지구가 살아나고 지구가 건강하게 살아나면 정말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니까 우리가 또 건강해지고 특히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심한 가공을 하면 역시 에너지장이 많이 손상이 되니까 웬만하면 가열보다는 좀 직접 생생한 상태의 에너지장을 먹을 수 있으면 더욱 좋고 그것들이 어려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공을 택하더라도 많이 썰거나 너무 다지거나 하기보다는 그 자체 그 상추만 해도요 그냥 상추를 먹을 때의 에너지장과 칼질해서 난 다음에 상추는 에너지장이 파괴가 돼 있고요. 또는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그래도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먹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식품들은 생명 에너지, 빛덩어리를 역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몸이 물질로만 돼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만 공급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역시 빛을 공급받아야 되고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생명 에너지 그 자체를 순수히 감사한 마음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식물을 연구한 분들이 실제로 마이크로 바이오미터를 개발해서 그걸로 옹스트롬, 아주 작은 단위의 옹스트롬 측정하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줬어요. 흡연 음주자, 네, 파장이 음주를 낮은 하면 음식을 먹은 사람은 굉장히 낮아져요. 낮아진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성장기에 세포가 아직 완성되기 전에 성장기에 있는 세포들이 흡연이나 음주를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자꾸 도덕적으로나 뭐 건강적으로 물론 얘기하면 귀를 기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자신의 생명력, 생명의 빛과 관계돼서 에너지 차원에서도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흡연하는 아이들이 보여주는 오라장은 시커멓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장난삼아 또는 일찍부터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흡연을 배우게 돼서 그걸 하는 아이들은 여지없어요. 오라 찍어보면 오라 에너지상 속에서 너무 안 좋게 나오거든요. 파장이 낮은 음식을 먹은 경우에 이렇게 바로 즉각? 그래서 파장이 낮은 음식을 먹게 되면 실제로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덜어서 그걸 대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서 태워서 완벽하게 내 세포의 에너지 성분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과정이 거쳐지거든요. 그때 수분과 미네랄과 많은 양의 에너지들이 소모가 일어나는데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파장이 강한 식품들은 그걸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해내기 때문에 우리 인체 에너지장을 손상시키지 않고 소모시키지 않는데 에너지장이 낮은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내 몸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손상하고 소비시키면서 그걸 대사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좋은 에너지와 나쁜 에너지를 조금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일, 굉장히 좋은 에너지장을 갖고 있고요. 인체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장을 갖고 있고 여기 요 공부 같은 거는 이게 생채소들 말씀하시는 거? 네, 생채소죠. 신선한 채소들, 야채들. 근데 우리가 흔히 먹는 살균 주스, 살균 주스들은 우리가 좋으려고 먹는데도 불구하고 주스는 좋겠지 하고 먹지만 살균을 한 순간 에너지장이 낮아져요. 특히 제일 나쁜 거는 과자 종류예요. 왜 그러냐면 네, 하얀 설탕과 하얀 밀가루가 이제 원래 사탕무라든가 밀가루의 원재료는 굉장히 에너지장이 좋은데 이게 가공 과정에서 정제되면서 에너지장이 1000옹스트롬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설탕과 밀가루, 가공 설탕과 가공 밀가루로 만들어서 기름에 이제 튀기거나 범벅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과자다 보니까 이 에너지장이 엄청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진들은 물입자들이 보여주는 결정체를 얼려서 보여주는 건데요. 좋은 말이나 좋은 음악이나 좋은 생각, 좋은 글자에 노출됐을 때의 물과 좋지 않은 정보에 노출됐을 때의 물을 얼려가지고 그 얼어붙은 물입자의 상태를 찍어놓은 사진들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평생 사용한 말들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오라 에너지의 내 오라장에 그대로 저장돼 있어요. 내가 평소 쓰는 말, 아무도 없을 때 내뱉은 말까지 물론 생각까지도 다 이 저장이 돼 있어요. 평생 남기고 간 말들을 몸은 떠날지언정 이 남긴 말들이 그대로 분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들을 잘 살아냈네요. 네,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건 내 에너지장에 스스로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말을 하고 건강한 말을 한다는 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내가 아름다운 말을 뱉는 그 순간 내 오라 에너지장이 굉장히 건강하고 기뻐져요. 그래서 내 말이 결국은 내 에너지장을 만들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물입자들이 그대로 보여주는 그대로. 그런데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실험을 할 때는
정말 나빠집니다. 나쁜 말들을 서로 막 주고받거나 그냥 장난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즉각 나의 에너지와 말한 당사자가 제일 나빠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영향을 같이 받게 됩니다. 이게 에너지장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없고 굉장히 뭔가 의욕이 없고 좀 무기력해져 있고 의기소침하구나 또는 공격적이구나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 잘 보이죠? 이거 에너지장이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져서 이것도 몸과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장소에 집중하고 의식을 선명하게 갖고 있지 못하고 앉아있는데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시죠? 네. 딴 생각하고. 근데 요즘 이게 이제 오라를 보는 분들이 보면 실제로 보는 이런 칼라로도 형태가 다 보이고 형태에다 칼라까지 보여요. 그래서 저희 장비로 측정을 해도 그게 보여요. 이 깨지고 흩어지면서 딴 곳으로 이미 넘어가 있는 에너지장이 보이는데 요즘은 이런 자폐의 모습도 많고요. 히스테릭하게 자기의 짜증을 많이 내는 모습도 많고요.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세계에 아주 갇혀있는 그런 에너지장의 모습들도 오라 에너지로 전부 다 측정이 가능하고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측정한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생명의 전기가 잘 흐르는지 전자기장이 원활한지를 보는 건데 딱 막힌 거예요. 서로 상당히 대화가 어렵고 소통도 어렵고 뭔가 에너지장으로 섞이지 못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걸로 그럼 끝이냐? 안 맞으면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뭐 이건가요? 그게 아니라 좋아져야죠. 예, 정말 서로 이해하려고 장점 단점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다시 우리의 결맞음을 한번 볼까? 하고 손을 잡고 생명전기 오라를 찍어보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에너지 소통이 잘 일어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무리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도 조금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또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오라 에너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일단 많아서 내 오라를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내 오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오라가 주변 사람들에게 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또는 같이 있는 사람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바뀌는 것들을 또는 나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한 가지 감동을 받는 게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네. 생명 에너지장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을 만드는 건 분리감. 나는 분리된 존재고 그 무엇으로부터도 떨어진 존재. 그 감각을 오라 에너지를 통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과 에너지가 섞이면서 함께 변하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다른 컬러가 나오거나 바뀌기도 해요. 너무 서로 대화가 잘 통하면 완전히 서로 바뀌어서 이번에는 내 에너지장이 저 사람에게 나타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분리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의 필드로 인간이라고 하는 큰 필드로 연결돼서 함께 하는 존재구나 라는 거를 오라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 오라장이 많이 섞이고 네. 또 교류가 된다는 말씀. 네. 그리고 그 오라장을 통해서 텔레파시도 사실은 오라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장이잖아요. 생명 정보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텔레파시라고 하는 것들도 이신전심, 텔레파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바로 오라 에너지가 넓게 펼쳐져서 확대되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초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세계에선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라 에너지를 많이 훈련하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 좋은 생활 습관, 좋은 언어, 그다음에 화학과 어떤 전자파로부터 멀리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연습을 많이 시켜요. 심장, 가슴의 소리? 예, 가슴의 소리. 그리고 제가 제목이 가슴의 대화라서 제가 너무나 이분은 오라 에너지를 이미 다 아시는 분 아닐까? 근데 오라 에너지의 가장 넓게 오라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곳이 어디냐면 인체에서 가장 강하게 나오는 파장이 그렇죠. 어디일 것 같아요? 심장이죠. 네, 심파예요. 심장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오라 에너지를 가장 멀리까지 이렇게 펼쳐줘요. 네, 그래서 심장의 소리를 가슴의 소리를 자꾸 듣는 연습을 할 때 내게서 강한 에너지장이 펼쳐지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가져오고 알게 하고 미리 알게 하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고 타심통이죠. 그래서 이 가슴의 소리를 많이 듣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멀리에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느껴지는 그 진동수가 느껴져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돼요. 혹시 무슨 일 있니? 그쪽에서 굉장히 슬픔의 파동이 내게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오랏길이는 다 연결돼 있다. 예. 연결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 가슴을 열고 이렇게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하는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가슴이 열리지 않고 가슴으로 대화하지 않을 때 그 사람하고는 전혀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오라 에너지도 여러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가슴과 관계돼서 펼쳐진 에너지장이 주로 가슴의 심장의 파동으로 미리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이구나, 마음을 닫고 있구나, 저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구나 라든가 저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나에 대해서 잘 낯설어하고 조금은 나를 경계하고 있구나. 당연한 거지만 어떤 면에선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무엇이 느끼냐면 이 하트가 이 가슴에서 뿜어진 에너지체 아스탈체가 발달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직관 능력이 발달했다는 표현도 하거든요. 이 직관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지식으로 머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뇌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정보인데 가슴에서 아니라고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론적으로 정보를 흠을 잡을 수 없는 좋은 정보인데 가슴에서 막 떨림이 오면서 아니야 라고 할 때 그 목소리에 이 가슴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정보를 잘 판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탁월한 직감 능력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장의 형태를 느껴요. 오랫동안 이렇게 오라를 연구해 오셨는데 이 오라의 이런 현상들이 주는 교훈이랄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인식하고 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몸으로 살다가 몸으로 가는 삶을 살긴 하지만 단지 물질과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오라 에너지를 20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우리는 빛이구나.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빛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 이 빛남을 이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것들을 오라 에너지를 보면 볼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겠더라고요. 정말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자기 안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흔히 마음의 힘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의 힘을 바꾸는 순간 오라 에너지의 주파수나 빛의 색깔이 확 바뀌어요. 정말 마음 하나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것들이 저한테는 참 기쁜 일이었어요.
삶이 지금까지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자신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이 빚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구나 라는 게 참 오라에너지 연구하면서 얻게 된 가장 귀한 어떤 깨달음?